지금 내 몸에는 용종과 혹이 있다. 그중 담낭의 용종은 추적 관찰이고 간의 혹은 혈관종으로 진단이 됐다. 둘 다 암은 아니고 당장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췌장꼬리의 2cm의 혹은 3곳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만 남겨뒀다. 아마 다음 영상 때 결과에 대해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간의 혹을 검사하기 위해 복부 CT를 찍고 그날 새로운 췌장의 혹이 발견된 후 내 생활에 달라진 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당연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식단 관리 없는 음식과 야식, 과식의 식생활과 술, 담배, 그리고 운동 역시 안 했던 삶이었다. 그렇다고 삶을 헤프게 살거나 쩌들어 산 것은 아니다. 그냥 보통 결혼 못한 40대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고 술 한잔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고 했던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몸에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도저히 전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었다. 감기처럼 약 먹고 낫는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불안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내가 식습관이나 생활을 바꾼다 해도 췌장에 있는 혹의 진단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검사 결과 암인데 내가 이제 와서 관리를 잘한다 해서 암이 아닐 수는 없다.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난 뭔지 모를 괜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기적을 꿈꾸며 재윤 꼬라지. 혹 발견 후 내 생활에 달라진 점 8가지를 얘기해 보겠다. 첫째, 담배를 완전 끊어버렸다. 담배는 혹이 발견되고 안 피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최초 복부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 날, 다음 날부터 피지 않기 시작했다. 상복부 쪽 특히 병치의 불편함이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 담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8월 13일부터 안 피기 시작했고 한 달 넘게 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전에 담배를 많이 피운 것은 아니다. 하루에 반갑도 안 피운 정도였다. 하지만 담배는 피고 안 피고가 몸에 주는 영향이 분명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 계기가 확실히 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끊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식사 후에 생각나고 일하다 보면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나고 할 텐데 희한하게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피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고 길 가면서 담배 피며 연기 뿜는 사람 보면 진짜 욕하고 싶을 정도로 담배가 싫어졌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췌장암에 안 좋은 위험인자가 담배에 가장 많다고 한다. 몸이 멀쩡했어도 담배는 끊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계기가 참 확실하게 온 것 같다. 담배 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전자담배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둘째,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술은 담배보다 일주일 빨리 입에 대지 않았다. 8월 5일 여름휴가 때 친구와 소주 한잔하고부터 그 다음 주 증상이 발견되고 술 마실 생각을 안 했다. 지금의 몸 상태와 심리로 친구 불러 술 마시기도 싫고 집에서 혼술하기도 싫다. 40살이 넘으니 술 마실 친구도 거의 없다. 친구들 대부분 결혼하고 애도 있고 하니 내 스스로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서 혼술이 많아졌다. 저녁 먹으면서 또는 저녁 먹고 밤에 혼술을 했다. 이것이 41살 노총각인 나의 낙이라고 생각했다. 맛있는 음식에 소주 한 잔 말이다. 그런데 이게 잦아지고 집이 어서 편하니 점점 양이 늘고 다 먹으면 바로 눕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누구 만나서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말없이 먹는 것이 기분도 다운되고 정말 안 좋은 것 같다. 술은 여러 사람과 즐겁게 먹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었다면. 셋째, 먹는 음식이 완전 달라졌다. 평상시 가리는 것 없이 편식 없게 식사를 한다. 맛있는 것 위주로 식사를 하지 굳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야채를 많이 먹지 않은 것 같다. 야채를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야채보다 맛있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손이 가는 것 같다. 구운 고기와 회, 치킨, 기름진 음식, 햄, 라면 등 맛있는 것을 해먹고 사먹고 시켜 먹었었다.
야채도 간간히 먹었겠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구운 고기와 회, 치킨, 기름진 음식, 햄, 라면 등 전혀 먹지 않고 있다. 삶은 고기 정도만 가끔 먹고 있다. 그리고 식탁이 거의 야채로 도배되어 있는 식단을 먹고 있다. 췌장에 좋다 하는 케일, 브로콜리, 파프리카, 올리브오일, 마늘, 양파, 버섯, 달걀, 두부 등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나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서 그 맛을 알기에 좀 힘든 것 같다. 맛있는 거 먹고 싶긴 한데 몸 생각하면 전처럼 땡기지 않아 아직까지 바뀐 식단이 먹을만하다.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차려주신 거라 맛있게 먹고 있다. 그래도 올겨울 대방어는 먹어야 하는데. 넷째, 과식은 물론 야식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먹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먹다 얼마 안 남으면 다른 사람들 먹으라고 주는 입장이다. 그런데 집에서는 음식을 하거나 시키면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남기고 버리는 것이 싫어서 배가 찬 걸 알면서도 그냥 먹는다. 이게 습관이 되니 별 대수롭지 않게 과하다 싶게 먹게 된다. 내 양을 넘어서서 추가 흡입을 하는 것이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야식이 매우 잦았다. 하루 3끼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아침을 원래 안 먹으니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3끼를 꼬박 먹었던 것 같다. 밤에 라면, 밥, 술 등 습관적으로 그렇게 먹었었다. 밤에 먹으니 식사 후 활동량이 없고 바로 눕게 된다.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정말 안 좋다는 것도 이제 알았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밤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 이게 계속 지속되니 내 몸이 밤에도 한 끼 먹어야 한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다. 당연한 한 끼가 되니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다. 지금은 저녁 7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밤에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데. 다섯째, 식사 후 꼭 걷기 운동을 한다. 사실 걷기 운동을 운동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긴 하다. 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의도적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다. 특히 점심 식사 후 30분, 저녁 식사 후 40분 걷는 것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키고 있다. 식후 걷기 운동을 하면 소화가 되고 몸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진다. 전에는 못 느꼈던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다. 전에는 먹으면 눕고 먹으면 앉고 했었다. 걷기 운동을 하다 보니 걸음수를 보게 되고 내 스스로 미션을 갖게 됐다. 바로 하루 만보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채우자이다. 이 생각을 하고부터 아직 실패한 날은 없다. 출퇴근,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걸으면 만보 정도 된다. 부득이하게 저녁 걷기 운동을 마치고도 만보가 안 되면 집에서 스태퍼로 마무리를 한다. 사실 걷기 운동보다 스태퍼가 훨씬 운동이 되고 땀이 난다. 처음 사용해보는 기구지만 정말 잘 산 것 같다. 걷는 것보다 살짝 뛰면서 땀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나는 뛰는 게 무리이다. 숨이 금방 찬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다 학교에 들어갔고 철봉을 발견했다. 정말 오랜만에 턱걸이를 해보기로 했다. 턱걸이를 해본 남자들은 알겠지만 한 번 하기도 정말 어렵다. 그래도 군대에서 턱걸이 몇 번 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앞으로 턱걸이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설마 턱걸이 한번 못할까 싶은 생각을 했다. 유튜브에서도 턱걸이 하는 영상도 많이 보았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한다. 그래도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기에 턱걸이 한번 해보기로 했고 그 턱걸이 한 번이 진짜 쉽지 않다. 이미 힘은 다 빠졌기에 더 이상의 도전은 무의미하다. 앞으로 턱걸이는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다. 쪽팔린다. 여섯째,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어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암 환자들은 유산소 40분 정도 하고 근력 운동 10분 정도 하면 좋다고 한다. 그래서 저녁에 걷기 운동하고 돌아와 집에서 아령과 덤벨을 짧게 10분 정도 든다. 내가 봐도 내 몸에 근육이 정말 없는 것 같다. 몇 번 들었다 반복하면 힘이 쫙 빠진다. 처음에는 근력 운동이 정말 하기가 싫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오바해서 하려 했는데 무리인 듯하고 지금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그래도 매일 반복하여 하다 보니
횟수도 조금씩 늘고 은근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멋진 몸의 나를 상상하며 내년 여름을 기대하고 있다. 볼록한 알통과 4배의 왕자를 상상하며 내년엔 바닷가에서 우통 한번 까보겠다. 그날이 나에게 주어질까 싶다. 벌써 나에게 볼록한 알통이 생긴 것 같다. 7째,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자신도 참 신기한 게 바로 이것이다. 나는 종교가 없는 무교이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존중은 하지만 내가 막 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 형이 성당을 다니는데 추석 때 시간 되면 잠깐 가서 기도해 보라고 하였다. 옛날 같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라도 이 기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냥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이다. 내가 성당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지금 내 몸 췌장의 혹이 암인데 기도한다고 암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그래도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해서 가는 것이다. 일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성당에 가서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돌아온다. 기도를 시작하면 첫 번째로 엄마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과 형수님, 조카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어 기도를 하러 성당에 가지만 정작 나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한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겁나 멋있다는. 8째, 엄마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 엄마에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다. 물론 나이가 들며 살가워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일을 겪고 나는 엄마에게 말을 많이 걸고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한다. 오늘 뭐 했어? 나물무침 맛있네. 주말에 장 보러 가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등등 자꾸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같이 장도 보고 별거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엄마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 것 같다.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대단하고 비싸고 한 것만이 기쁨이고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엄마에게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런 나의 몸 상태가 너무 죄스럽다.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라고 한다면 엄마에게 정말 더 잘해줄 것이다. 엄마 연세 70 중반이고 이제 행복과 웃음만 드리고 싶다.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참 나는 어렵고 낯간지럽다.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번외로 달라진 점이 또 있다. 이것을 번외로 뺀 이유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바로 체중과 뱃살이다. 내 의지로 살을 빼려고 뺀 것이 아니다. 복부에 불편한 증상이 일어나면서 식욕을 잃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소식을 하게 되며 체중이 감소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고 이것이 암일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거의 2달 만에 체중이 11.5kg이 빠져버렸고 뱃살도 많이 들어갔다. 178cm에 72.5kg, 딱 좋은 것 같다. 암만 아니라면 말이다. 몸의 혹이 발견된 날로부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아마 살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그저 살기 위한, 살고 싶은, 그냥 허공에 대고 막연한 외침일 것 같다. 초진을 받고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듣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오래 걸린 시간도 결국 끝자락에 와 있다. 어떠한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빨리 끝내고 싶다. 기다리며 걱정하는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 췌장에 있는 혹이 암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를 갖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다. 제발 암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원래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성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